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1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이코노믹스에서 나온 분석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1335일 보유 시 무조건 돈 번다 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가요? 재미난 그 통계치가 나왔는데요. 이 통계치는 이제 비트코인의 과거 그 가격 지표를 통해서, 가격 흐름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이제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날까에 대한 통계치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이 수익이 날 때, 그러니까 100% 확실하게 언제 들어가든 100% 확실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335일, 총 3.65년을 보유해야만 이 100% 확실한 이익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이코노믹스에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317일을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에는 75%의 확률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35일을 보유할 경우에 이익을 낼 확률은 6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루만 보유해도 이익을 낼 확률이 50%나 된다고 하네요. 정말 하루만 보유해도 50%의 확률로 수익이 날까요? 자, 이 데이터는 4년 주기로 발생하는 이제 반감기를 고려해서 산출된 기간인데, 이걸 이제 비교할 게 있어야 되겠죠. 비트코인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P 500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할 경우에 100% 확실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23년을 보유해야 된다고요. 23년. 23년 동안 보유를 해야지만 100% 확실한 수익이 나고, 다른 뭐 자산들도 대부분 비슷하겠죠. 이게 이제 주식을 대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주기가 길어요. 원래 보통은 근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왜냐하면 이런 지수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계속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도태되는 기업들이 이제 내가 떨어지고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계속 지수를 이제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계속 하는데에도 23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짧은 3.65년, 1335일 정도만 있으면 100% 확실하게 수익이 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오래 기다려야지만 그 수익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의 이 통계치를 보면. 근데 이제 이 기다림이 가장 힘든 거죠. 그래서 투자가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분석을 못하는 부분, 그 투자 자산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끈기가 보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극복하셔야지만 진짜 이제 투자 수익이 납니다. 그걸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불마켓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보유할 때 평균 기대 수익률은 2.1년, 그러니까 2년하고 한 1, 2개월 후에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가 지나면 10배 정도의 수익률이 나고, 한 8.2개월 정도 후에는 100%, 그리고 4.7개월 후에는 50%, 51일 후에는 10%의 평균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익률이 꽤 좋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계속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상승 추세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제 이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수익률도 꽤 높죠. 다른 자산들보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하실 때 이런 기간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한 1년 되셨는데 지금 막 고민하시고 힘들어 하신다.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3.6년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가격 단기적인 분석인데요. 이 바이도빅이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흐름,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세,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는 상황에서 하락 추세 여기 그린 지점으로 떨어졌다가 이 레드 지점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750달러 선까지도 이 상승할 가능성.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도 이제 이 수렴하는 패턴이 보이시죠? 그래서 크게 수렴하는 패턴 안에서 지금 움직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면 뭐 이 9800달러 선? 이 선까지도 지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려가서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수렴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건 조시로이거의 분석인데요. 조시로이거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차트를 봤을 때 이 차트의 이동평균선을 지금 계속 찍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어리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그 약세이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약세장일 때 보통은 이렇게 내려가서 이 이평선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있고요. 이게 보통 지금 보니까 한 20MA, 20주 이동평균선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18에서 20주. 그 정도를 지금 이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거의 지지선에 이제 닿아 있죠. 근데 과거에 보면 2016년에도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패턴들이 있으니까 이 베어리시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차트만 볼 때는. 그래서 그 차트에 이제 가까워졌고, 제가 이거 말고 조금 더 이제 이게 조금 더 그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에는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던 그 라인이 20일 EMA 선이죠. 그 20일 EMA 선이 과거에 많이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터치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거의 가까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20일 EMA 선은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내려와서 찍든지 아니면 가격이 위에서 횡보를 할 때 이 22 EMA 선이 올라가면서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가격 형태로 보면은 이제 20일 EMA 선이 올라오면서 터치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죠. 그래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0일 EMA 선과 지금 이 캔들이 지금 마주치는 시점이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터치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 같고, 이걸 터치하고 나서도 횡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횡보가 끝난 다음에 어디로 튈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과거처럼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터치로 올라가면 가장 좋은 패턴이고, 만약 이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조정이 상당 기간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해놓고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고, 확률상으로는 이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과거의 패턴으로 봐서는 조금 더 높겠죠. 근데 모든 것들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어놓고, 기회를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평선을 터치한 다음에 어디로 방향을 틀지, 위로 틀지 아래로 틀지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던 때처럼 강세장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신고점 경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전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지금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을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채굴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채굴에 대해서도 뒤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해시레이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팅 파워가 계속 역대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 해시레이트가 상승할 때에는 가격 상승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것에 대한 해석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전년 대비 70% 이상 상승했다라고 이제 비트코인 버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보다 강하고 안전했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비트코인이 안전하게 지금 해시레이팅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안전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망은 이제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펀드스트랫, 그러니까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인 곳인데요. 여기서 현재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최대 8,500달러에 이제 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에는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 7,300에서 8,500달러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투자 수익률은 더 높다는 거죠. 이것보다 지금 가격대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일부 오래된 것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기 있는 채굴 장비들이 수익성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굴 장비 자체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펀드스트랫의 공동 설립자인 이제 톰리는 채굴자 광부들이 자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익성 있게 채굴된 크립토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강세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트코인이 이걸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계속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에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채굴자들이 아마 이제 판매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판매를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축적하는 광부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11이라고 읽어야 되네요. 이 아이폰 11 비트코인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 지금 아이폰 신제품이 원래 이제 갤럭시처럼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지원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아이폰은 이 비트코인 지갑, 암호화폐 지갑을 이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폰 도대체 왜 이걸 지원하지 않을까? 삼성이 하면 그래도 많이 따라하고 서로 이렇게 많이 모방을 했었는데, 이번에 삼성이 비트코인 지갑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이 넣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애플페이라는 건데요. 애플페이에서는 실제 이제 온라인 및 소매점에서 비접촉식 결제에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애플페이 캐시라는 게 있는데, 애플페이 캐시가 회사가 고객에게 거의 또는 이제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부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해놨고 이걸 이제 제공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왜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서 그것과 중첩되는 서비스를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 서비스를 이제 먼저 밀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조금 애매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애플페이, 애플 쪽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다른 대중적인 서비스를 차단을 하고 안 쓰겠다. 굉장히
그 폐쇄적인 생각이죠. 근데 애플이 원래 이제 폐쇄적이긴 했지만 대중적으로 쓰는 것들을 안 쓰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애플에서는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외부 지갑들을 편안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갤럭시나 다른 휴대폰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져 있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서로 통용되는 부분들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애플이 참 이런 부분에서는 좀 폐쇄성이 오히려 불편함을 창출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뭐 각자 다르겠죠. 또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나는 쓰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ME 비트코인 선물 일평균에 7,237건이 체결되고 지난해 대비해서 132%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선물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죠. CME에서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인데요. 이곳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50억 달러가 이제 넘은 것으로 지난 8월에 확인이 됐고, 또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CME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 체결은 하루 평균 7,237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가 증가했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 증가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선물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선물 투자가 보통 이제 개인 투자들도 많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기관 투자들의 투자가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벡트가 출범을 하죠. 9월 2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데, 그때 이 서비스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장려하는 쪽, 그리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CME가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이 벡트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예술과 만난다면 이라는 이제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재미로 들어주셔도 좋고 그냥 교양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은 이제 예술작품과 블록체인의 만남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왜 써야 되느냐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뢰예요, 신뢰. 온라인에서 가치의 이동이 되고, 그 이동을 됐을 때 그게 진짜 믿을 만한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걸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의 문서나 이런 것들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잖아요. 복사본, 사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술 작품이나 예술품에서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요. 실제 모노바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2017년에 설립을 한 새 회사인데, 이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이제 수집가들, 그러니까 그 예술 작품을 이제 수집하는 수집가들이 자신의 자산을 감정하고 평가하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어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이용하면 실제 저장된 정보가 위조가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보호하고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감정은 전문가를 직접 만나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이제 모노마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못 믿었던 부분들, 신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거래가 아주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조를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의 파급력이 큰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런 화폐 같은 게 이제 들어가요. 여기에도. 그래서 암호화폐들이 이제 쓰이고 실제 그걸 거래할 수 있게까지 도와주는 역할들로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술 작품들도 이렇게 이제 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실제 진위 여부도 진짜인가 가짜인가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곽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산업적인 변화들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